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양문석입니다. 자, 6월 1일 지방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두 번에 나눠서 투표를 해야 하는데요. 자,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서 교육감 또 광역기초단체장 기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서 광역기초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기표 후에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마련했는데요. 비례대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와 토론자를 모시고 두 번에 걸쳐서 TV 토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례대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생방송으로 90분 동안 진행되고 KBS 충북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의의에 의거해 초청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만 참석했으며 충청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는 3분이 참석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가 또 정의당에서는 당을 대표하는 토론자가 나오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좌석은 사전 추첨을 통해 정했으며 정한 순서에 따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안지윤 후보자입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후보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정의당 이인선 토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와 토론자의 시작 발언이 있고 공약을 검증해보는 공약 검증 토론을 합니다. 이어서 2개의 공통 질문을 드리고 해당 주제에 대한 주도권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와 토론자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에서 제시되는 모든 의제와 또 토론 방식은 충청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 발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분은 유권자들에게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시면 되는데 발언 시간 제한은 2분입니다. 자, 먼저 안지윤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의회 비례대표 후보 국민의힘 안지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한 주가 기대되기도 하고 또 지난주를 의미 있게 보냈는지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6월 1일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의회도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충청북도 의회는 제가 속한 국민의힘이 단 4석, 그리고 민주당이 28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년은 도민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였습니까? 도민분들의 기대와 응원을 받으며 시작했던 의회이고 정부였지만 얼마 전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최근 충북 지역의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민심의 흐름이 국민의 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청년과 여성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잇따른 각종 입시 채용 비리, 연달은 성비위 사건 등을 겪으면서 기득권 정치 세력과 일부 어른들에게 정말 많은 실망을 했고 저와 제 친구의 미래, 우리나라의 내일이 걱정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훌륭한 두 당의 대표 토론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길지 않은 여성이지만 제가 희망찬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충북을 만들게 된다면 남녀노소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충북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가진 청년의 젊음에 인생 선배님들의 지혜와 경륜을 더해서 살기 좋은 충북, 도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진희 후보자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북도 의원 비례대표 1번 박진희입니다. 그동안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생활 정치로 구현해내기 위해 늘 치열하게 고민하고 당당하게 행동해 왔습니다. 충북 지역 40만 학부모를 대표하는 충북학교 학부모 연합회장으로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교육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 충북지부의 창립자로서
그리고 충북 열린교육포럼의 상임대표로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생활정치로 구현해 왔습니다. 이제 저는 교육운동가, 학부모 운동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충북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도민 중심, 민생 중심의 생활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와 호남 고속철 오송 분기점 유치, 그리고 청주 창원 통합과 하이닉스 증설, 또 방사강 가속기 오창 유치까지 충북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 잠재력을 키우는 매 순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북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 더 큰 미래를 위해서는 균형과 견제가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을 맞춰주십시오.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제대로 견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민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강력한 책임 정당, 민생 제일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든든한 지방정부, 유능한 민생 일꾼,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인선 토론자 시작 발언 차례입니다. 역시 2분 드립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이인선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무엇보다 코로나 최전선에서 고생하신 의료와 돌봄 노동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4개월 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우리 자영업자들,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소득 보존을 위한 민생 대책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이후로 충북의 집값은 3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주거 안정과 세입자의 권익 보장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충북의 7개 시군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만 살리는 정치가 아니라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상생의 정치, 녹색 전환의 정치를 위한 선택이 이번 지방선거입니다. 그 선택은 1당과 2당이 아닌 색깔만 바꾸고 공약도 비슷한 두 양당이 아니라 제3의 대안인 정의당에 있는 다당제 정치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이윤이 도민의 건강과 행복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노동 존중의 정치 하겠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몇 가지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니 질문별로 알려드린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남은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만약 제한 시간을 넘길 경우에는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제에서 벗어나는 인신 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례대표 충청북도 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순서로 공약 검증 토론 순서입니다. 세 분은 모두 각 정당의 정강 정책에 대해서 2분 동안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들은 뒤 후보 간 질문과 답변, 또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약 검증을 위한 시간은 4분 30초인데요. 그 시간 동안 질문 기회를 2번 드립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첫 질문은 30초로 해주시고 답변을 들은 뒤 보충 질문은 1분으로 시간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을 하는 후보와 토론자는 1분 30초 내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발언 순서에 따라서 박진희 후보부터 2분 동안 정책을 발표를 해주시고요. 발표가 끝나면 이인선 토론자가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람과 경제가 함께 꼽히는 충북이라는 슬로건으로 해서 충북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주요한 공약을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어르신께 생신 축하금으로 20만 원씩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월세를 상시 지원하고 중부권 최대 규모의 테마 놀이파크도 유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 극복에 대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전체 충북 도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으로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3천억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을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로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공동체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사업 진행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그리고 충청권 광역철도, 수도권 내륙선을 조기에 완성시키겠습니다. 농민수당은 임기 내에 연 100만 원까지 인상하겠습니다. 충북관광공사를 설립해 충북관광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돌봄 양육 지원 확대 공약입니다. 도내 모든 신생아에게 5년간 매월 양육수당 70만 원씩을 지급하고 남성 육아휴직 기업에는 추가로 6개월간 월 5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글로벌 바이오메카 및 과학도시 조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창에 건립 중인 방사관 가속기와 연계하여 데이터 네트워크 AI 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청주 오송과 충주의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 인력 양성 센터도 건립하겠습니다. 이 외에 많은 정책과 공약이 있는데요. 토론 과정에서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인선 토론자 질문 순서입니다. 해주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우선 많은 공약들을 보니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추산을 해볼 수 있는데 종합적인 예산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특히 그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무이자 그리고 무보증 대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자영업자들의 실태 조사를 해보면 무이자 무보증의 대출도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필요로 한 수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질문 시간 지났고요. 일단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저희 공약의 재원 및 예산 추정은 현재 충북의 재정 상황을 토대로 충분히 저희 정책팀에서 최대한 지원 가능한 수준을 이제 수치화한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뜬구름 잡기식으로 공약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복지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어야 하고 이 대부분의 경우 복지 시스템은 적재적소에 적절한 자금을 투입하여야 이제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요. 물론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판의 직면에 있기도 하는데요. 현재 포퓰리즘이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정치 행태라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원래 뜻은 대중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중을 중시하는 그런 정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는 포퓰리즘에 기반을 할 수밖에 없다. 대중의 의견을 중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저희 공약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점들은 앞으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보완해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대책위가 대형마트 입점 반대를 걸고 비상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충북의 대형 쇼핑몰이 유치하는 것에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도심통과 광역철도가 4만 9천 명의 활용 계획을 해도 연 100억에서 200억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님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대형 쇼핑몰 유치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지금 생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형 쇼핑몰 유치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유치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네. 그리고
광역, 철도, 도심 통과 노선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적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나요? 네, 적자가 200억 이상 예산될 것이고 원자재 값이 최근에 상승되기 때문에 건설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이 30%의 재정 부담을 해야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선심성 공약, 또 여론을 호도하는 공약이 아닙니까? 광역철 도심 통과는 일단 광역철도가 도심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건설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뭐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광역철 도심 통과는 서울이나 부산의 그런 지하철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도심을 통과할 때 지하로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청주 시민들이 내 집 앞에서 바로 지하철을 타고 대전도 가고 천안도 가고 부산도 가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부산이나 서울의 그런 지하철 시스템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지윤 후보가 박진희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그 정책 중에는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이번 선거를 보면서 궁금했던 거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충북에 뭐 자사고나 뭐 영재고 이런 게 없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AI 영재고 설립에 대한 공약을 내놓으신 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충북 지역에는 충북 과고와 청주 외고가 있는데 기존의 이 학교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지윤 후보께서는 충북에 자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없다고 알고 계신 거예요? 있다고 알고 계신 거예요? 없습니다. 네, 없죠. 네, 충북에는 자사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의 그런 우리 교육 철학도 특정한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높다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사고의 아이를 진학을 시켜서 졸업을 시키기까지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일반고랑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양극화 우려 문제 때문에 자사고가 이제 계속 허가 취소가 됐었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충청북도에도 자사고가 생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문제랑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특성화 고등학교,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의 지원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화고를 더 발전시킴으로써 지금 어떻게 저희 충북의 학생들이 처한 뭐 학력 저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총합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예, 그럼 추가 질문, 보충 질문 해주시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그 AI 영재고를 이제 혁신도시에 설립을 하게 되실 경우에 그 설립과 운영에 수천억 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설득을 하실 건지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직까지 공개된 바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제 이 AI 영재고를 뭐 혁신도시 등지로 유치하겠다는 거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같이 하는 공약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하는 거는 지금 뭐 그것 또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AI 영재고는 일단 충북 지역에서 저희 지금 혁신 도시에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우리 정책팀하고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같이 합류해서 정책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가 AI 영재고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남았는데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선 토론자의 정당 정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이번엔 안지윤 후보자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한 시간 2분입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중국 도민 여러분, 정의당은 큰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또는 대규모 기업체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공약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또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지자체와 충북도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쓰고 정책 활동을 하도록 견인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주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참가할 수 있는 결정권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충북도에는 그리고 청주시와 포함한 기초자치단체는 많은 행정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하여 유통상생협의회라든가 기타 많은 행정위원회에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위원회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과 의료와 돌봄, 그리고 기후위기, 재정, 민생, 이 부분에 대한 4대 공약은 저희 정의당의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충북은 병상수는 OECD 평균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많은 병상수의 많은 이유는 오히려 지역에서 제대로 돌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가능할 수 있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 존중의 정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후위기와도 연동이 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많은 후보들과 정당에서도 똑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또 환경오염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네, 2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안지윤 후보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토론자님 인사 말씀하실 때 그 양당의 공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정의당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당의 2030 세대 지지 확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후보자 아니고 이제 정의당의 도당 위원장님께서 토론에 나오신 김에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차별되는 정의당만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뭐 청년뿐만 아니라 정의당은 당원이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뭐 후보자들에 대한 그 결정도 당원의 직접 투표로 결정된다라는 거.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청년에 대한 것은 이제 여성 할당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청년 할당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번과 3번을 앞순위로 여성 청년에게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공직과 당직에 여성 청년 할당 5% 이상을 실천하게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청년 정의당을 별도로 출범해서 기존에 있는 당 조직과 나란히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후위기 해결과 관련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 해결도 있고 동물들의 생명권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채식에 관한 공약을 정의당에서 내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지선을 앞둔 정의당의 공약을 보니 이제 급식 현장에서도 아이들이 채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반찬 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현행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를 합니다. 차라리 그 예산을 이제 무상급식 예산에 더 증액해서 현행 급식을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토론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급식의 문제는 이제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농업, 농촌을 살리는 일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주장했었던 것이 급식에 대한 이제 지원센터를 생산자들인 농업, 농촌들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이제 강화하는 것들을 주장을 해왔었던 것이고, 뭐 채식 등 다양한 그 반찬 수준에서 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 질문 하셔도 됩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러면 박진희 후보가 이인선 토론자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지금 해주시죠. 네. 비례대표의 역할은, 본연의 역할은 각 분야의 대표성,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의회를 전문화시키는 게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청년이라고 해서 그런 신분만으로 비례대표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우리 안지훈 후보님은 뭐 지난번 라디오 토론에서도 뵀고요. 여러 번 이제 뵙게 됐는데 우리 이영린 후보님에 대해서 네, 지금 30초의 질문 시간이 지나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원래 질문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네. 예, 짧게 질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도 이제 우리 도당위원장님이 출연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영린 후보자님의 전문성과 대표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비례대표는 전문성과 함께 대표성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정당의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입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고, 제가 나오게 된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했었던 거고, 당연히 우리 이제 도비례 후보께서 갖고 계시는 전문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은 보통 사람의 정치, 그리고 다양성의 정치,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뭐 아동 작가로 등단할 정도로 그 문화 감수성과 문화 정책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높으신 분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직접 뵀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안타깝고요. 제3대안으로 정의당을 선택해달라고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두 당의 공약이 비슷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의당 비례대표님께서 이제 공보물에 쓰신 공약을 보면 모든 노동자 보호, 노동자 참여 보장, 노동기본 조례 등 노동이 당당한 충북을 만들겠다. 사실 공약이라기보다는 구호에 가까운 공약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나요? 사실 조금 욕심이 앞섰습니다. 노동과 관련된 그 세부 공약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많은 작업장에서 나오는 작업복을 공공이 세탁할 수 있는 공동 세탁소를 만든다든가, 그리고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세부적인 공약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열거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노동 관련된 실태 조사를 하고 그 실태에 맞는 그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을 존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존중의 원칙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5년마다 노동 기본 계획을 마련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지금껏 노동 기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회의들을 정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여건 속에서 노동 존중의 강조는 구호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생존이고 요구입니다. 제 말씀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과 약속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고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로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이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번 토론에서의 주제가 재정 자립도를 확충해서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공약 검증 토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답변 시간이 남으면 충분히 그 답변자에게 시간이 있는 거니까 남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추가 질문을 더 하셔도 되고요. 시간 활용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지훈 후보의 정책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2분이고요. 발표가 끝나면 이번엔 박진희 후보부터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질문은 30초, 또 답변은 1분 30초고요. 보충 질문은 1분, 역시 보충 답변은 1분 30초로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네, 충북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핵심 공약은 의료비 후불제 도입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비용이 부담돼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극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도내에 착한 은행을 만들어서 도민분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병원비를 먼저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으신 후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갚으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임플란트나 백내장, 심장 스턴트와 같이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챙겨서
충북에서 사는 삶이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AI 영재고를 설립해서 현재 전국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진 충청북도의 학업 성취도를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려를 말씀드린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의 젊은 학생들은 교육기회에 대한 역차별을 느끼고 외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학생들이 충북에서도 그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민수당 지급으로 농업을 증진하고 청년 예술인을 위한 창업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충북 창업펀드를 조성해서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박진희 후보자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의료 후불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 후불제는 이제 먼저 의료비를 지불해 드리고 나중에 이제 그 갚게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원은 어떻게 확보가 되는 거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착한 은행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뭐 착한 은행을 설립하는 것도 있겠고 또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이렇게 건립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P2P 형태가 돼서 직접 이렇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 정책팀에서 고민한 바로는 충청북도에서 이제 300억 정도 되는 기금을 우선 출자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의료비 후불제를 추진하는 데에 예산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0억 재원이 고갈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무담보 무이자인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방법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이것이 어떠한 부작용 없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고 또 그 무이자 무담보 이런 대출을 하는 것에 대한 방법적으로 그리고 또 상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정말 꼼꼼하고 또 구체적인 방식들이 반드시 따라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저희 이런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거 이후에 도에 들어가서 또 저와 같은 이런 제가 좋은 기회로 의원이 된다면 또 박진희 후보님도 의원이 된다면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환 지사 후보님께서 일반 시민이 출연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이 예상되는 은행에 과연 그 출연할 일반 시민들이 있을까? 현실성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신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담보 무대출이라고 저희가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라든지 혹은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공약 정책이 오래 갈 수 없다든지와 하는 우려를 실제로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단단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지금 소개해 주신 공약 중에는 없었는데 레이크파크 공약이 있잖아요. 네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북 지역에 호수를 하나로 묶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와닿는 거 하나는 그중에 대청호 같은 경우에는 충북동이 150만의 상수원이거든요. 네.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상수원이 오염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보시고 내놓은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자연을 활용해서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존에 지켜왔던 자연이 훼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나와 있는 최첨단의 기술을 활용해서 자연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자연 훼손도 고려를 하면서 최적의 레이크파크를 조성할 것이라는 점 약속드립니다. 네, 공약 검증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시하신 공약에 대해서 이제 질문자가 질문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두 번째 질문 시간은 1분, 그리고 답변 시간은 둘 다 1분 30초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인선 토론자가 안지훈 후보자에게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의료 분야에 공약을 많이 내셨는데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오히려 충북 지역의 그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특히 북부권과 남부권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런 공공병원 건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충북의 그 의대 정원은 49명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그러한 그 미시적인 방식의 답변 시간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료비 후불제를 설명하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공공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요. 당연히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말씀해주신 의료 취약 지역에 이런 충북대학병원과 같이 대형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여건을 가진 병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만약에 정말 그것이 필요로 하고 우리가 그것을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을 안전하게 끌어올 수 있고 그리고 그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 도민분들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다면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서 충분히 설립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그것과 의대 정원 지적해 주신 부분 역시 저도 같이 보완이 되면야 당연히 좋겠지만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과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대 정원 충원에 대한 여론이 계속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도 내에서도 그 정책에 대한 촉구가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안에 포함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 1분씩 드립니다. 예. 자, 코로나 위기 이후에 중요성이 이제 부각된 것이 의료와 돌봄 부분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정해서 공공보건 지원단이 충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후보자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공공보건의료위원회라고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고 이 토론회에 참가하게 된 점 우선 사과드리고요. 네, 이후에 그것에 대한 공부와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다음 기회가 또 있다면 토론자분과 그 정책에 대해 우리가 또 마주하고 있는 현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년들이 그 교육계 때문에 도외로 이제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그런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AI 명제 교육을 강화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공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충북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로 떠나고 외지로 떠났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공부 잘하고 학력을 키우는 그런 청년의 육성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업 성취도를 견인하기 위해서만 도외로 유출을 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에 대한 문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으니 예.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비례대표 충청북도 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각 당의 공약을 검증해보는 공약 검증 토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공통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듣고 각각 2분씩 답변을 하신 다음에 해당 주제에 대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3분이고요. 가급적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반론 또 재반론을 위해서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상대 후보를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특정 후보에게만 연이어서 질문을 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북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 14위입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의 유치와 기업 유치가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충북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 재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인선 토론자 그리고 안지윤 토론자, 안지윤 후보자, 박진희 후보자 순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각 2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이인선 토론자 시작해 주시죠. 네, 충북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대규모 기업이나 이런 수입원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그 조세제도와 관련해서는 많이 이제 개혁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지방 분권의 방법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방소득세를 2번의 인상을 했었고,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배분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2022년까지는 7대3으로 이렇게 조정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정 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의 특성에 맞게 쓸 수 있는 재정 자주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충북은, 그리고 또 청주시는 재정 자주도까지도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 자주도와 자립도가 그렇게 낮다고 하면서도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만큼 그렇게 또 돈은 또 많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세금을 효율성 있게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가질 수 있는 조례에 대한 재량권을 좀 확대하는 것을 주장을 해왔고, 그리고 특히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그 조세를 쓸 수 있는 그 포괄 보조금을 오히려 제시하고 강화시키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이제 국가 사업들이 보조금의 형태로 지방 정부에 맡겨집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상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4대 중요한 복지 부분에서는 중앙정부. 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 그다음은 안지윤 후보자 순서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충북의 재정 자립도는 우리 광역단체 중에서 밑에서 5번째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올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전국 평균은 45% 정도인데요. 충북은 30%를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우선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북의 자체 재원만으로 충북의 이런 주요 사업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최소한 6대4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렇게 광역자치단체별 어떠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무조건 지방세율을 올리는 방법을 도입을 한다면 자칫해서 지역 간의 어떠한 빈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우리 충북의 특성을 고려한 충북의 실정에 맞는 자체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의 한 가지로 저는 이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제 고향세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발빠르게 준비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충북은 현재 전담팀이 없는 상태로 준비를 중이고요. 이제 막 충북연구원에 그 법의 시행에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내년 시행에 앞서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준비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재정 자립도 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꼼꼼히 감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재정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정 지출을 검토해서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사업들을 찾아서 또 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 역시 우리 충북도의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의회에는 이렇게 혈세가 새어나가는 집행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네. 자, 다음은 박진희 후보자 순서입니다. 역시 2분 드립니다. 네, 앞에서 다른 후보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일부 제가 준비한 내용이랑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역 일간지 보도 기사와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의 올해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모두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또 사용이 제한되는 보조금 수입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충북의 재정 자립도는 29.8%로 지난해 25.5%보다 4.3%포인트 올랐습니다. 한편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 자주도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올해 44.27%로 지난해 39.04%보다 5.2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충북의 재정 자립도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30%를 넘지 못했습니다. 충북을 포함해 동일 유형 광역자치단체 9곳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37.5%인데요. 이것과 비교해도 우리 충북이 7.7%나 낮은 게 사실입니다. 재정 자주도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충북의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하려면 우선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최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 덕에 8대2 구조에서 7대3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원이 부담해야 하는 복지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 도입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일단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최소한 6대4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 제도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세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관련 주제에 대한 주도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총 3분이고요.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을 위한 최소 30초의 시간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인 만큼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이 길어지면 제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답변 시간이 최소 30초가 부족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와 토론자는 질문보다 앞선 답변에 대한 반론이나 추가 견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자, 발언 순서에 따라서 이번엔 안지은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느 분과 토론하시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시작하면 될까요? 네, 3분 드립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도내 규모가 큰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지방세를 올리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적 자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이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에서 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점이 우려된다고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일단 저희 지역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어떤 보탬이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기업 유치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때문에 또 능력 있고 힘 있는 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거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기업들이 충북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지 물론 않겠네 그렇죠. 하는 의미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그 부분에서 우려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궁금했던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의당 토론자분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제 민주당에서 내고 있는 각종 이제 공약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 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도출된 수치 안에서 해결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재정 자립도
상승과는 조금 멀어지는 오히려 국세를 조금 더 많이 끌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과 그 부분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고요. 지금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뺏기기가 지금 좀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양육수당을 매달 7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당은 저희 당 정책팀에서 충분히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치를 반영을 해서 공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야말로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예산 상황을 고려치 않고 공약을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후보에게도 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이인선 토론자님께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지방 정부의 조례 재량권을 확대해야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방 정부가 비대화될 수 있다는 걱정은 해보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비대화라기보다는 이제 재정립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사실상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네, 3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3분이 생각보다 시간이 짧죠. 예, 토론 시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3분 동안 주도권 토론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은 꼭 그 다른 후보자에게도 골고루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진희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역시 3분 드립니다. 어느 분과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안지윤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사실은 이 지방재정과 수도권 중심 발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문제거든요. 우리 윤석열 정권이나 또 우리 김영환 도지사 후보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수도권 중심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이번 추경 편성인데 여기에서 충북 지역 SOC 예산이 대폭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이미 추경을 통해서 충북 지역 균형 발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완전 직격탄을 맞았고요. 충북과 세종에서만 1,100억 지역 균형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충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생존할지 지금 막막한 지경인데요.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께서 이런 말씀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직통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 도지사가 되면 얼마든지 다시 그 예산을 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진작 막지는 못하셨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안지윤 후보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중심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과 발전 이런 것들이 몰리고 있다는 점은 저도 충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답답할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역의 균형을 맞춘 개발이 가장 좋겠지만 아무래도 수도권에 더 많은 것이 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수도권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거기에 많은 이런 자원이나 물자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SOC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리고 이 삭감이 된 것이 우리 충북에만 해당된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좀 아쉬운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물론 대선 때부터 그랬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충북이 교통의 중심지지 않습니까? 이 충북이 교통망을 확충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철도를 건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출범을 이제 앞두고 소상공인의 편안한 삶을 우선 보듬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충북과 우리 세종 쪽에서 1,100억 원이나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시키는 거는 맞지 않고요. 제가 이인선 위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율 인상을 하면 지역 간 빈부격차, 불균형이 우려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고민이 큰데 혹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시간이
네. 답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이인선 토론자에게 주도권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활용하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인선 토론자 주도권 토론 시작할 텐데 먼저 어느 분과 토론하시겠습니까? 뭐 우선 안 후보님에게 이제 질문 먼저 좀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안 후보께서 뭐 고양세법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재정 확충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구체화 듣고 싶은 면이 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이제 재정 확보를 여러분들이 예시하시기 때문에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도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청문회 때는 1,600억 정도의 그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등의 그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준되고 나서는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국민의힘도 뭐 의원이 되거나 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공약을 말했을 때와 달리 이렇게 또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고양세법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난 정부 시절에 지역화폐의 발행 금액을 모두 삭감했던 것 또한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을 모두 거부했었던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제 기재부 장관이 추경을 하면서 장애인 콜택시 마련을 위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는 절대로 장애인의 인권을 나중으로 생각한다든지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보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보류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장애인 관련, 물론 장애인분들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장애가 없는 분들과 똑같은 편안함으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고려하고 또 이렇게 복지를 더 집중하는 것은 모두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과 그리고 그 정부가 이 장애인 콜택시 예산과 관련해서 장애인 인권을 중시하지 않겠다고 보여지셨다면 그것은 제가 감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고양세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세법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민주당 후보님께도 질문을 드려야 돼서. 알겠습니다. 고양세법은 이제 개인이 뭐 자기 주소지 외에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령이고요. 또 기부자에게는 뭐 어떤 세제 혜택 같은 거를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당 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재정 확충을 해서 우수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충북에 오는 그런 것들이 공장과 지사가 옵니다. 그런데 세금은 사실 본사 중심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으로 예산이 이제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첨단 기업의 본사를 우리 충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겠죠. 네. 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를 바탕으로 한 주도권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분씩 답변을 해주시고 해당 주제에 대한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충북 역시 농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체계적인 노인 복지 정책이 절실한데요. 노인 건강과 복지 또 생활 안정 확보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안지윤 후보자 그리고 박진희 후보자 이인선 토론자 순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역시 똑같이 2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충북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에 육박하면서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 중입니다. 특히 괴산, 보은, 영동, 단양 같은 곳의 노인 인구 비율은 30%도 넘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닥터 헬기를 조속하게 도입을 하고 또 의료 버스를 편성해서 운영함으로써 이렇게 이동권이 많이 제약이 되시는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확충을 통해서 응급의료가 취약한 그런 지역의 환자들을 또 신속하게 이송하고 또 응급처치도 도움으로써
응급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어떠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해 우리 어르신들이 고향에서 평생 행복하고 건강하게 마음 편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르신들이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같이 가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전국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한 2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충북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단 4개에 불과합니다.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더 확대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도내 모든 시군에 파크골프장 조성한다든지 이런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령 인구의 디지털 소외 극복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군마다 디지털 체험존을 구축해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동이 편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단위에서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재원 마련과 또 복지 예산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 또 도의회에서도 심각성을 견지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박진희 후보자 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2분 드립니다. 네, 이번 주제는 농촌 지역 고령화에 따른 그에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정책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노인 복지 정책은 단순히 고령화 시대 하나의 정책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한 어르신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노인복지 정책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르신 정책으로 표현하고자 하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북의 어르신 효도 공약에 남다른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충북에 거주하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동의 경우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물론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일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는 소득을 구분해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현재 소득상위 30% 어르신들에게서는 부분적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어르신들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실소득이 없는 상황이라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내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수급을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충북도 차원에서 최대 1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충북도 어르신들 생신은 이제 충청북도가 챙기겠습니다. 65세 이상 도민에게 생신 축하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한국전쟁과 산업화, 민주화를 온몸으로 견뎌온 세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생신 축하금 20만 원은 그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한 공약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인선 토론자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노인분들에 대한 그 공약을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세 가지 삼고라고 하죠. 노인분들께서. 그래서 세 가지 삼고에서 첫 번째가 사실은 경제적 고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외로움과 고독이고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이렇듯이 어떤 문화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가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대책으로 나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복지제도 자체를 좀 바꾸는 일들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공동의 협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합니다. 한 예로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그 빈곤율이 43.4%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44.4%에는 기초연금이라든가 기초생계비 등의 그 복지, 공적인 지출이 들어갔기 때문에 43.4%이고 이것을 빼면 사실은 60% 가까이가 빈곤한 상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되는 그 유럽의 노인분들은 한 자리 숫자의 빈곤율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유럽의 한 자리 숫자의 노인 빈곤율도 사실은 공적 자금이 투여된 그러니까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의 수당들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노인 빈곤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빈곤의 문제는 노인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든가 가족의 부양 의무가 소홀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은 노인을 필요한 모든 그 복지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인 복지 정책과 관련한 주도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방식은 앞에와 동일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두 분과 꼭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 시간은 최대한 간단하게 1분 이내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 시간도 30초를 보장하되 30초가 넘어가면은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 답변을 제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최대한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박진희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느 분과 토론하겠습니까? 안지훈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토론 시간 3분 드립니다. 네. 안 후보님, 예. 우리 당이 어르신 생신 축하금을 20만 원 준다고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4시간 만에 국민의힘에서 10만 원을 더해서 30만 원을 주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명백한 공약 베끼기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공약들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양육수당 같은 경우도 공약 베끼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며칠 전 토론회에서 김영환 도지사 후보는 우리 노영민 후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좋은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계속 베끼겠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심각한 게 100번 양보해서 우리 공약이 좋으니까 베끼고 싶으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좋은 공약 발표하십시오. 제가 베끼겠습니다는 사실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낀다고 느껴져서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께서 꽤 충격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충북 전체를 책임지는 도지사 후보가 이런 공약 하나, 정책 하나도 개발을 못 하는데 과연 이제 도지사가 되신다면 충북 도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지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충북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지역 균형 개발에 대한 철학도 없고 예, 질문을 해주시죠. 네, 정책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는 이런 분이 지금 어쨌든 공약으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질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 제가 아까도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아서 언제 한번 말씀드려야지 하고 좀 생각을 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짚어주시게 됐네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김영환 도지사 후보가 계속 공약 발표해줘라, 베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지금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공약 대 공약, 정책 대 정책 싸움으로 계속 가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노영민 후보는 조금 네거티브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빠져나가려다가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네거티브인 거죠? 공약을 계속 좋은 공약 발표하셔라, 베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거티브인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네거티브를 하고 그러니까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니죠. 피해가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른 분하고도 토론하셔야 됩니다. 공약 대 공약으로 대결을 하시려고 선거를 치르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국민의힘의 개발하신 그런 공약들을 내놓는 게 맞다라는 베낀 것이 아니라 각 당의 공약이 비슷하다는 것은 사실 그거는 그만큼 민원을 잘 반영했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시간 만에 네, 10만 이게 원 특허권이 추가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발표를 한다고 해서 공약을 김영환 발표하지 후보님의 못하는 논리랑 경우인 것도 똑같으시네요. 아니고요. 그렇죠. 정책에 특허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김영환 후보가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그것이 논리인 명백한 거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견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비슷하다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협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예. 원래 다른 분하고도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토론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꼭 다른 분들과도 두 사람과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인선 토론자분께 주도권 토론 3분 드립니다. 어느 분과 하시겠습니까, 먼저? 일단 공약 베끼기는 서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런 얘기는 토론자를 필요하지 지정해 않고요. 주시죠. 예,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과 토론하시겠습니까? 두 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자 일단 한 분을 지정을 해 주시죠. 네, 안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3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닥터 헬기 도입 의료 취약제에 대해서 이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닥터 헬기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사실은 투입 대비 효과 면에서는 닥터 헬기보다는 오히려 소방 헬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관련 당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좀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인지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이건 이제 먼저 답변을 먼저 듣고 그럼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소방 헬기 부분은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현안입니다. 닥터 헬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상시에 사용되는 소방 헬기조차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여서 정비가 잦아서 임무 수행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소방 헬기를 뭐 신식으로, 그러니까 소방 헬기의 수리, 가능하다면 예산안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신식 헬기를 도입하는 것도 의회에서 또 논의를 하고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박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충북 도민들에게 모두 지급할 것이고 생일 축하금도 20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별도로 15만 원씩 매월 지급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네네. 예, 충북 도민에게 매금.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러니까 65세 이상, 충북도의 지방 재원으로 모든 어르신들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다 네네.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뭐 필요한 것은 사실 적자 재정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맞습니다. 돈이 없다고 네. 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과연 지켜질 것이냐에서는 조금 우려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이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단순히 복지 수혜자로서의 그런 지원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또 지역사회에 공헌도 하면서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한데 충북에는 그것을 이제 주도적으로 한 데가 시니어 클럽입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충북도의 시니어 클럽이 지금 현재 11개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청주에 6개가 집중되어 있고 군 지역에는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농촌 같은 경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신청자들이 대부분 65세 이상도 아니고 75세 이상의 고령이십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지역의 농촌 특색에 맞는 그런 농촌 일자리 네, 답변해 사업이라든가 주시죠. 이런 것들이 뭐 있으신지 네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청년복지, 교육복지, 아동복지와 같이 이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인 시니어 클럽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공약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신설하겠다는 그런 공약 또한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주요 생활 거점인 경로당과 시니어 클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네. 노인 복지 정책과 관련된 주도권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안지윤 후보자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두 분 후보 모두와 토론을 하셔야 되고요. 네. 자, 먼저 어느 분과 하시겠습니까? 네, 정의당 이인선 토론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3분 드립니다. 네. 정의당도 그렇고 기본소득에 관한 얘기가 요즘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기본소득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노인의 의료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노인분들의 의료 서비스는 생명 유지와 직결된 문제여서 좀 더 응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은 모두 소중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챙기다 보면은 좀 더 접근성이 떨어지고 더 응급한 사람부터 챙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건데요. 네, 이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선순위를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또 지금은 총각을 다투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더 직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을 때 백신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르신부터 좀 더 뭐 위험군, 고위험군에 계신 분부터 선별적으로 순서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질문을 그럼에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노인복지의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 소득에 대해서 찬반이라는 단답형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료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응급한 순서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료가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영리병원 부분을 찬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오히려 저는 먼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의당은 기본소득 모든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소득의 취지는 공감을 하고 부분적으로 분야에 따라서 농민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전 국민 오히려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기존의 사회보장 체제를 좀 더 강화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을 먼저 사실은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후보님께 제가 아까 드리지 못한 말씀 이어서 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저희가 지금 도지사 토론회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맞습니다. 의회에 들어갈 후보자로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공약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협의를 보는 방향이 비슷하다는 것이고 뭐 구체적인 것은 방법적인 것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 질문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의원으로서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잘 견제하고 감시하면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답변 드려도 불구하고 될까요? 네. 공약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가치와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베끼기에는 가치와 철학이 담겨 있을 수 없습니다.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주도권 토론까지 이어왔습니다. 자,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겠고요. 자, 질문 지금 드립니다. 충북의 대기오염 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나쁜 수준입니다. 지난 4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형적 요인, 자동차, 소각장 등 여러 원인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충북도민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이번엔 박진희 후보자 먼저 답변해 주시죠. 1분 드립니다. 답변 시간이 1분인가요? 예. 네. 이번 주제는 대기오염 개선 및 미세먼지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후위기, 탄소중립, 환경정책, 공약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충북도청 내에 기후에너지국을 신설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국 신설은 분산, 단절돼 있는 환경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기후와 에너지 문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친환경차 선도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충북도 내 전기차는 2021년 누적 대수가 8,194대인데요. 이를 2027년까지 5배로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리는 수소차는 2021년 누적 대수가 959대인데요. 이를 1만 대로 확대하기 위해서 역화수소 충전소 확대 및 수소 가격 인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의 전기 자전거 구입비를 지원하여 충북을 자전거 친화도시 1번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셋째, 버스 정류장 내에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스마트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인선 토론자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역시 1분 드립니다. 네, 미세먼지를 포함한 충북의 환경 문제는 심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쓰레기가 지역으로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막으려고 하면 지금의 충북의 그 성장 개발 정책을 멈춰야 됩니다. 지금도 130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계속 조성해서 우리 면적과 같은 7%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의 충북도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멈춰야 됩니다. 특히 산업단지 내에 그 쓰레기 매립장까지도 들어오고 있으며 그 쓰레기 매립장이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에너지와 관련된 그 확대 정책에 있어서 태양광 설치들이나 이런 재생에너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것들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될 거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네.
자, 다음은 안지윤 후보자 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1분 드립니다. 네, 청주시, 충북 청주시에는 소각시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서 전국 평균에 대비해서도 초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충청북도는 2024년까지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했고요. 5년 동안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중점으로 저감하는 대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도민의 건강과 또 지역의 환경을 고려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 부분에 투입되고 있고 또 집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의회는 반드시 이것이 효율적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에 쓰이고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살피고 또 감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 충북도의 전체 암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폐암, 대기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폐암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데요. 이는 이제 충북의대와 충북대 병원호흡기센터에 대한 연구 지원을 통해서도 이런 건강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충청북도 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시작 발언의 역순으로 이인선 토론자 그리고 박진희 후보자, 안지윤 후보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각 2분입니다. 자, 먼저 이인선 토론자 마무리 발언 2분 시작하시죠. 도민 여러분. 어떤 도시를 원하십니까? 어떤 충북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미 충북은 성장 개발의 포화에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2위를 달릴 만큼 생산과 성장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 우리 충북 도민들의 개인 소득은 전국 15위의 낮은 수준입니다. 산업 안전 또한 위태롭습니다. 어떤 도시를 원합니까? 저는 그리고 우리 정의당은 충북 도민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상황에서 노동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업도 잘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녹색 전환의 시대는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민주주의가 전제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북과 각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충북 도민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다당제 민주주의가 지역에도 정착되어야 됩니다. 대형 시설과 대기업들이 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래서 많은 것들이 개발됐고 유치됐을 때 대형 매장이 들어온다면 도민들은 소비자로서의 지불 능력 있는 소비자만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인은 사람으로서 사람이기 때문에 주권자로서 존중받아야 됩니다. 정의당은 도민 여러분들께 우리 도민 여러분이 하나의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제3에 대한 정의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진희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역시 2분 드립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딱 2주가 되는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낸 지 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 분권, 균형 발전을 계승할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 될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그런 후보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과 더 큰 미래를 만들어낼 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과 더 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균형과 견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을 맞춰주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강력한 책임 야당, 민생을 제일로 생각하는 정당으로서
거듭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충북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안지윤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역시 2분 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충북의 현안에 대한 이제 두 정당의 정책과 견해를 경청할 수 있었고, 제가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 나눈 이야기들을 자양분으로 해서 존경하는 충북 도민분들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누릴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비록 오늘은 여기 계신 두 분의 의견을 듣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충북도민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와 또 불편을 느끼는 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으며 도민을 위해, 여성과 청년을 위해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충청북도 의회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저를 비롯한 후보자들은 우리 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대 간의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미건조하게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재미없는 시절은 이제 떠나보내고 청년의 패기로 힘차고 발랄한 충북을 만들어가기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민분들이 충북에서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충북 도민으로서, 한 청년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 현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함께 충북의 구석구석까지 우리나라의 번영과 부강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요일 아침 시청자 여러분,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신 후보자와 토론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비례대표 선거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분하게 됩니다. 오늘 정당 비례대표 토론회가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계기가 됐길 바라면서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충청북도 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